자, 스터디 시작할게요. 일단 코딩 국룰 숙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그대로 놔두고 할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씬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씬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뭐 씬즈에 대충 저장을 하고, 스터디 씬을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파일에서 내가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서 화면이 바뀐다, 이럴 때 씬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파일, 뉴 씬 하면은 이렇게 언타이틀드라고 생겨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누르고 저장을 하면은 이 씬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뭐 게임 씬 이렇게. 이거에 대해 설명을 안 했네. 코딩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갈게요. 자, 왼쪽은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하이어라키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는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집어넣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넣고 얘 좌표를 맞춰주면 이렇게 돼지가 뜨는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씬 창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는데, W를 누르고 얘를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재밌죠? 그리고 로테이션을, 아니 R을 누르고 스케일링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는 버튼, 뭐 사운드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게임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요. 게임 오브젝트 아래에는 새 게임 오브젝트를 둘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피그를 놓고 이런 다음에 위에 거를 움직이면은 이 아래 놈도 같이 움직입니다. 딸려서 움직여요. 그래서 딸려서 움직이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합병을 해주면 됩니다. 합병을 풀어주면은 얘만 따로 움직이죠. 합병을 해주면은 같이 움직이고, 아니지, 같이 움직이고. 이거를 페런트와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위에 놈이 페런트, 아래 놈이 차일드. 페런트를 움직이면은 차일드도 같이 움직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에셋들이라고 해요. 에셋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들도 여기 있고, 지금 스크립트도 여기 있죠. 일단 이거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스펙터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 카메라를 누르고 인스펙터를 살펴보면은 여기 위에 이름이 메인 카메라라고 돼 있죠.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뜻하는 거구나. 얘 요소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X 값을 바꾼다든지 이러면 카메라가 막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 뭐 필드 오브 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메라 장난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다음으로 인스펙트 살펴볼 거는, 뭐 예를 들어 게임 오브젝트는 이렇게 스프라이트 렌더러도 있고 트랜스폼도 있습니다. 트랜스폼은 위치나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펙터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의 요소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 오브젝트는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이제 저희는 코딩 강의니까 코딩 국룰 숙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에셋 창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create C# 스크립트를 하고, 뭐 코드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지금은 스터디 중이니까 스터디 코드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는 거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시는 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릴 거예요. 만약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건너뛸게요. 기다리죠. 자, 코드에는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클래스가 생기고 void start가 생기고 void update가 생기고 위에 using namespace들이 생깁니다. public 클래스라고 돼 있죠. 뭐야? 그 다음에 스터디 코드에는 여기 땡땡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볼 겁니다. 일단 클래스부터 살펴보기 전에 코딩 국룰을 알려드릴게요. 국룰 1번,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2번, 함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3번, 이놈의 값은 시작은 대문자로 하되 전체를 대문자로 적어도 된다.
이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놈은 쓰실 일이 없습니다. 일단 이게 끝이에요. 코드에는 변수랑 함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int 뭐 my number 아니면은 int get number return my numb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함수라고 하고 얘를 변수라고 하죠. 함수는 실행시킬 수 있고 변수는 값을 저장하고 있고 기본적인 거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다음 코딩 공유 숙지 했고 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여기 스터디 코드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어요. C샵은 클래스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클래스가 있어야, 그러니까 클래스 바깥에 클래스 위에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거를 왜 이러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역 변수를 만들 거야 하고서 int my number 이렇게 적으시면은 뭐 되긴 됩니다. 여기 다음에 my number는 0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근데 안 돼요. 써도 안 된대요. 말이 써도 된다지. 이런 일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클래스 바깥에다가 무언가를 선언하지 마세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 비상식이어가지고 아무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의 멤버 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클래스 안에다가 말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int my number. 이게 클래스의 멤버 변수예요. 방금 했던 거 그대로 get number, return my number. 이게 클래스의 멤버 함수고요. 그럼 void start는 뭐겠어요? 클래스의 멤버 함수죠. void update도 클래스의 멤버 함수죠. 이게 모노 비헤이비어가 있을 때는 스타트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일단 모노 비헤이비어 상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드실 일이 올 거예요. 그 자료 구조를 짜야 돼가지고 자기만의 클래스를 짜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모노 비헤이비어 상속을 지우겠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설명하고 있으니까. 휴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먼은 int age가 있겠고 뭐 스트링의 name도 있겠고 뭐 age랑 name으로 일단 하죠. 그 다음에 int get age return. 지금 최대한 C++ 스타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해하기 편하시게 get name return name.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휴먼을 스크립트로 만들고 나면 스터디 코드에서 휴먼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먼 뭐 상훈 이렇게. 그 다음에 상훈의 age는 24살 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age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보호 수준 때문에 human.age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나와요. 이 보호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안 보이지만 여기 앞에 privacy라는 게 붙어 있어요. privacy 붙으면은 이 기본으로 privacy 붙어요. 그냥 int age라고 쓰면은 privacy 붙으면은 이 human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에서만 얘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et age 하면은 age는 24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방금 떴던 게 안 떴죠. 보호 수준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떴죠. 하지만 여기서는 뜨죠.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퍼블릭을 붙여주면 됩니다. 퍼블릭을 붙이면은 상훈의 age를 24로 바꿀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멤버 함수에도 퍼블릭을 붙이시면 돼요. 이 퍼블릭을 붙이기 전에는 상훈의 get age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또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객체를 클래스로 만든 변수를 객체라고 해요. 클래스 자료형으로 만든 변수를 객체라고 하는데 객체의 멤버 변수 멤버 함수는 객체 뒤에 점을 찍고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get age를 보면은 보호 수준 때문에 human get age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퍼블릭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 게임잼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그 private, public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일단 그냥 퍼블릭으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빠르게 구현을 하는 게 관건이니까. 그냥 만들 때 앞에 퍼블릭을 붙이세요. 그러면은 이제 고인물들이 와가지고 그거 프라이빗으로 바꿔야 될 건 다 프라이빗으로 바꿔줄 겁니다. 물론 팀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인물 여러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이제 청정수분들은 그냥 퍼블릭 붙이고 하세요. 아무튼 상훈점 get age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자, 클래스 멤버 함수 끝났고 스태틱 멤버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휴먼들이 모두 공유하는 단 한 가지의 변수, 그거를 스태틱 변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도 퍼블릭을 일단 붙이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뭐 플로트에 에어 폴루션 농도, 몰라, 에어 폴루션으로 할게요. 공기 대기 오염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이거는 모든 휴먼들이 공유를 하죠. 이런 스태틱 변수는 휴먼점 상훈 만든 다음에 상훈점 에어 폴루션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얘를 20으로 만들고 싶은데 휴먼점 상훈점 에어 폴루션은 스태틱이어가지고 그 스태틱한 것들은 객체 이름을 적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형 이름을 적고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휴먼들이 공유를 하니까 상훈을 통해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휴먼을 통해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거를 스태틱 변수라고 합니다. 또한 스태틱 멤버 함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그러면은 얘도 또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훈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접근이 안 되는 걸 보셨죠? 뭐 스태틱까지 이 정도로 하고, 자, 생성자. 자, 생성자를 하기 전에 포인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먼저 그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제가 휴먼 상호를 만들었어요, 메인에서. C랑 C++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상훈.age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훈이라는 객체는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휴먼 상훈을 선언한 순간 이렇게 메모리 자리가 생겨가지고 이쪽 안에 age랑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ge랑 네임에 자리가 있죠. 근데 C샵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C샵은 이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C샵은 어떻게 되냐면은 휴먼점 상훈을 만들고 상훈점 age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할당되지 않은 상훈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할당이 되지 않은 거냐? 지금 이게 C샵에서의 이 소리 있잖아요. 이게 C샵, 이거를 그대로 C++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 소리예요. 지금 상훈에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포인터에 age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터만 만들고 포인터의 값을 할당해주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new 휴먼에
주소를 할당해줬었죠. 근데 C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new human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C샵 같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밖에 없습니다. new human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상훈을 객체를 만들면은 객체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무조건 동적 할당을 해주던지 있는 거를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림으로 이걸 설명해 보자면은 휴먼 상호는 선언을 했어요. 이거 포인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C 스터디 해줄 때 포인터 설명해 둔 거 있거든요. 한 3편쯤에 있을 건데 그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new human new human을 한 순간 여기에 age가 생기고 여기에 name이 생겨요. 그리고 휴먼 상호는 원래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그냥 텅 빈 값을 가리켜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는을 해주는 순간 는을 해주면은 얘가 앞으로 얘가 돼요. 뉴유먼을 해줬구나. 난 새로운 거를 할당 받았구나. 그래서 상훈에서 age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훈.ag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요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냥 요놈이 상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상훈을 처음에 객체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안에 빈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new human을 해줘야 된다. new human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 분? 여기까지. 잘 모르겠다. 설명이 미흡해요, 교수님. 뭐라는 거야, 쟤는? 하시는 분. 5, 4, 3, 2, 1. 자, 채팅. 없죠? 아무튼 new human을 딜리트 안 해줘도 돼요. C샵은 딜리트 안 해줘도 돼. C샵은 가비지 콜렉터 들어가서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뉴 휴먼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훈의 네임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생성자. 자, 생성자가 뭐냐? 생성자는 클래스가 new 되었을 때 실행되는 함수예요. 함수가 뭔지 설명은 안 할게요. 뭐 설명 다 해놨지만 이거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생성자는 어떻게 만드냐? human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age는 24, name은 뭐 태초의 인류 아담 이렇게 할게요. 휴먼을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근데 문제가 뭐냐? 보호 수준 때문에 생성자에 액세스할 수 없대요. 지금 보면은 이 휴먼 괄호친 게 요놈이랑 생긴 게 똑같죠? 그럼 new를 하고서 생성자가 실행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괄호가 있네. 생성자를 실행하는 거구나. 이게 함수구나 사실은 하시면 되는데 생성자도 멤버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퍼블릭이 붙여줘야 다른 데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성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멤버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int 뭐 언더바 age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ge는 언더바 age, name은 최초의 인류 아담. 근데 나이가 있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age는 어디서 갖다 써먹냐? 여기 안에다가 써줍니다. 24.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교수님 이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지워보고 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성자를 호출할 때 무조건 age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면은 파라미터가 부족하다고 떠요. 매개 변수 age에 제공된 인수가 없다. 그래서
엔간하면 빈각을 하나 만드시던지 아니면은 뭐 생각 잘 하셔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겹칠 수가 있다. 24로 할게요. 자, 생성자 했습니다. 20분이나 지나갔네. 이제 상속과 모노비비 할게요. 이거 지우고 상속이 뭐냐면은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휴먼 하위 생명 영어로 뭐지? 생명 영어로 뭐예요? 뭐야? living things. 아, 이거 클래스니까 things 쓰면 안 돼. things 쓰면 안 돼. living thing이라고 해야 돼. 빨리 붙여. living thing 지우고 이렇게 living thing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 돼지도 하나 만들게요. 지금 눈에 돼지가 보여가지고 피그. 이거 아직 정식 객체 스터디에서도 안 나간 거예요. 자, 클래스 리빙띵이 있고 피그가 있고 휴먼이 있습니다. 휴먼에 이런 것도 다 지울게요. 자, 휴먼과 피그의 공통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뭐가 있죠? 나이가 있죠. 살아있으면 무조건 나이가 있죠. public int age 나이를 만들어주고 멤버수 만들어줍니다. public int get age return age 이렇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의 또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있지? 돼지는 이름이 없는데 뭐 무게라고 합시다. public float weight 뭐 얘도 public float get weight return weight 뭐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휴먼도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public int age public int weight 이렇게 만들고 피그도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코드를 지금 3번을 썼죠.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휴먼 뒤에 얘는 living thing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휴먼한테 있는 거는 네임이 있죠. 피그 같은 경우에는 피그도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living things 달아주고, 피그 같은 경우에는 맛이 있죠. 맛이 있대. 테이스트. 아무튼 돼지는 맛이 있고 사람은 이름이 있죠. 이걸 여기다가 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분명 휴먼에는 에이지를 선언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터디 코드에 가보면은 휴먼 상훈은 유상훈 아니 상훈이 아니야 휴먼 상훈의 에이지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희가 리빙 띵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에이지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휴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에이지도 넣고 웨이트도 넣고 네임도 넣고 싶어요. 근데 이 리빙띵 해보니까 에이지랑 웨이트가 그대로 있네.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휴먼 안에 에이지가 있어요. 리빙띵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휴먼은 리빙띵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 함수랑 모든 멤버 변수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리빙띵의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면은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리빙띵의 에이지가 프라이빗이면은 이거는 휴먼에서도 못 써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public void change age int 언더바 에이지 에이지는 20 이렇게 하면은 에이지에 올려보면은 보호 수준 때문에 리빙띵 에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얘가 퍼블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퍼블릭이 안 되면은 리빙띵스의 스태틱 변수 쓸 수 있어요. 스태틱 변수 퍼블릭 스태틱 뭐 earth float 뭐 time이라고 하죠. 모든 생물들은 시간을 공유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휴먼의 타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리빙띵의 타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거를 뜻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노릇이에요. 휴먼의 스태틱 따로 생기는지 리빙띵의 타임이 따로 생기는지 좀만 생각을 해보면은 같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해도 스태틱은 단 하나예요. 정말 단 하나. 메모리가 애초에 단 하나예요. 뭐 그렇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거는 나중에 하실 때 다시 물어보면 되고 사실 단 하나라는 점에서 저도 헷갈리긴 해요. 이거 객체 시험 문제나 나올 법한. 아무튼 휴먼의 체인지 에이지에서 에이지는 이렇게 하려면은 리빙띵에 얘가 프라이빗이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스터디 코드에서도 상훈의 에이지를 접근하려면은 에이지가 프라이빗이면 안 된다. 퍼블릭이어야 된다.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 이거 어차피 안 써요. 코딩할 때는. 근데 모노 비헤이비어를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스터디 코드로 넘어가서 이제 요놈의 정체를 알 수 있죠? 모노 비헤이비어. 얘를 보면은 정의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쫙 있어요. 모노 비헤이비어 안에는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함수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behavior가 또 상속돼 있어요. 이거는 또 뭘까? 이것도 까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중 상속이 돼 있다. 그러면은 구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고 스터디 코드 모노 비헤이비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들어가요. 비헤이비어를 또 살펴볼게요. 안에 또 컴포넌트가 있죠. 컴포넌트 살펴볼게요.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 살펴볼게요. 오브젝트 아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스터디 코드는 모노 비헤이비어, 컴포넌트, 오브젝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안에 뭐가 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아냐? 그거는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 치고 API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보면은 모노 비헤이비어는 모든 스크립트가 상속받는 기본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무슨 펑션이 있는지 나오고 무슨 베리어블이 있는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스타트랑 업데이트가 있네요. 모노 비헤이비어에 스타트랑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스타트랑 업데이트를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타트랑 업데이트는 뭐냐? 됐죠? 커리큘럼대로 잘하고 있어요. 저 스타트와 어웨이크 먼저 할게요. 스타트는 일단 하기 전에 이 출력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기다가 ASDF를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시작될 때 얘가 출력이 돼요.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에 이 스타트를 실행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스터디 코드라는 걸 실행하려면은 얘가 게임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 스터디 코드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가 되어야 이 코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 스타트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ASDF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 아래에 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스타트는 게임이 시작될 때 최초에 한 번, 업데이트는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계속이 무슨 뜻이야? 계속은 1초에 60번이란 뜻입니다. 이거 할게요. 1초에 60번 동안 계속 실행될 거예요, 쟤는. 그러면은 1초에 60분이면은 다다다다다다 뜨겠죠? 다다다다다다 뜨는지 한번 봅시다. 다다다다가 안 보이네. 컬랩스를 지우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뜨고 있죠? 이게 업데이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안에는 신중하게 넣어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신중할 필요도 없고 코딩 만들면 그만이니까. 자, 스타트 업데이트 했는데 이거 안 할게요. 어웨이크와 픽스드 업데이트. 이제 코딩의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력을 하고 출력을 받아오기 위해서예요. 입력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if, input, if 모르는 사람 손, if 모르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if 모르는 사람 없죠? if, input, get key down 이거 외우셔야 돼요. 키가 한 번 눌렸을 때 get key down, 다음에 여기다가 키코드라고 적고 점 뭐 스페이스, 이거 점 뭐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뭐 레프트 에로우도 되고, 저는 스페이스로 할게요. 스페이스로 할 때 우와 하고 할게요. 와, 1번밖에 안 했는데 30분 지났는데 이거 큰일 났다. 말 빠르게 한다고 하는 건데. 시작을 하면은 스페이스 누르면은 우와 뜨죠? 우와. 입출력 끝. 겟키다운 쓰세요. 나머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리스트 어레이. 자, 휴먼. 리스트는 뭐냐? 어레이 모르는 사람. 어레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배열. 배열 모르시는 분. 배열 모르시는 분. 빨리. 배열 아시는 분. 배열 다 안 다치고. 배열.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트 마이 넘버는 이거 하나인데, 배열은 인트, 어레이는 뷰 인트 4. 이렇게 일단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브러쉬로 깍둑 얘는 여기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4, 5, 6, 7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어레이의 0번,
array 1번는 array 2번 는 array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열입니다.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int array array는 int 4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C샵에서는 휴먼의 배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휴먼 array 휴먼 array는 u 휴먼 5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휴먼 array의 0번의 age는 24살 휴먼 array의 1번은 20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큰일나요. 휴먼 array의 0번은 휴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먼을 만들 때 5개를 만들었다 칩시다. 얘 포인터예요. 다 이거 다 가리키는 거 없어요. 지금 가리키는 게 없어요. 가리키는 거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좀 이쁘게 하려면은 휴먼 array는 i는 new 휴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휴먼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이게 array 사족 덧붙여서 휴먼 array i번째 age 출력까지 한번 할게요. 2시간 안에 끝나겠나 이거. 시작. 휴먼 array의 age 빵이었죠? 정해주질 않았으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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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우와 지웠네. 아무튼 이렇다. array는 이거고 리스트는 뭐냐면 리스트 int array는 최초의 개수를 정해줬어요. 리스트는 최초에 만들면은 없다가 뭐 리스트 int에 my number list라고 하고 my number list는 new list int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new list int 이거 안 해놓고서 오류 생기는 사람들 많아요. my number list에 add 뭐 0 이러면은 이놈이 my number list에 0번이고 add 1 하면은 이게 1번이고 add 뭐 100 하면 이놈이 2번이고 이런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까요? 로그 my number list 그 자료 구조 들으신 분들은 링크드 리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덱스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0, 1, 100 딱 뜨게 되겠죠? 0, 1, 100 됐다. 리스트도 휴먼으로 만들어 보자면은 리스트 휴먼 리스트 휴먼 리스트는 new 리스트 휴먼 리스트에 add에 new 휴먼 하고 휴먼 리스트의 빵번째에 age는 24살 디버그 로그 휴먼 리스트의 빵번의 age는 와 정말 빠르다. 24 됐죠? 리스트 끝. 이거 리스트 어레이 차이점 뭐예요? 리스트 어레이 차이점 뭐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빨리
아우, 더 원초적인 거, 원초적으로, 더 원초적으로. 리스트를 쓸 때는 언제고 어레이가 쓸 때는 언제인지 이것만 알면은 리스트와 어레이 다. 아니, 둘 다 여기 이걸 인덱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있어요.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가 빠르다. 좋습니다. 저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리스트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구조, 어레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구조. 끝. 게임 오브젝트 다루기, 프리팩과 인스탄시에이트. 자,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코드에서 조종을 해볼 거예요. 이거 일단 스터디 코드로 바꿔놓고 이름을, 자, 스터디 코드는 여기 있죠? 이 게임 오브젝트를 스터디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 때 public game object my pig 이렇게 만들어요. 게임 오브젝트 또한 클래스입니다. 저 객체예요. 그러면은 스터디 코드에 my pig가 이렇게 떠요. 근데 지금은 넌이죠. 널 값이에요. 널 값. 여기다가 값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를. 그러면은 내가 시작할 때 게임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디스트로이가 되는 거예요. 보자. 그럼 돼지가 죽었죠. 자, 이게 게임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게임 오브젝트를 코드로 가져오는 방법. 게임 오브젝트를 코드로 가져온 다음에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점 찍은 거 보니까 트랜스폼이 마이피그의 멤버 변수죠. 여기다가도 점 찍은 거 보니까 포지션이 트랜스폼의 멤버 변수죠. 포지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벡터 3래요. 그러면은 벡터 3를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다. 포지션. 그 다음에 new 벡터 3 해주고 포지션에 x를 20, 포지션에 y를 1, 포지션에 z를 빵 해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21, 0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생성자에 기본으로 x, y, z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스를 넣고 이거 20 하면 안 보이니까 2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스타트를 하자마자 위치가 바뀌죠. 자, 더 재밌는 거. 이거 업데이트에다가 넣고서 음, 음, 이렇게 할게요.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쭉 밀려나겠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에다가도 넣어서 게임 오브젝트의 값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게 보이죠? 됐고, 게임 오브젝트 쓰는 방법이었어요. 퍼블릭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 자, 그럼 프리팹은 뭐냐? 프리팹과 인스탄시에이트, 이걸 안 쓰는 게임은 없어요. 프리팹과 인스탄시에이트를 안 쓰는 게임은 없어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프리팹 넣고, 프리팹이라는 뭐냐? 프리는 뭐고 팹은 뭐냐? 몰라. 팹은 나도 몰라. 프리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임 오브젝트 라는 뜻이에요. 미리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드롭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팹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를 지워요. 그 다음에 스터디 코드에다가 이 프리팹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놈을. 그 다음에 마이피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또 바꿔볼게요. 봅시다. 이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프리팹은 지금 저장소에만 있지 월드에는 나와있지가 않아요. 하이어라키에는 나와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프리팹을 하이어라키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인스탄시에이트예요. 인스턴스화 한다는 거예요. 인스탄시에이트는 어떻게 하냐? 인스탄시에이트 적고 마이피그 넣으면 돼요. 이러면은 이게 마이피그가 똥 생겨요. 근데 나는 얘를 막 조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인스탄시에이트를 한 다음에 마이피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이 벡터3에 1, 0, 0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방금 만든 놈이 마이피그니까 얘가 생기겠지? 야, 이 1,0,0,0으로 이동을 하겠지? 라는 생각에 저렇게 코드를 쓰시는 건데 저러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 포지션 보면은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애초에 이렇게 돼 있구나. 얘를 한 50으로 할게요. 아니, 얘 빵으로 할게요. 자, 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빵, 빵인데 지금 요놈이 1,0,0,0으로 바뀌었어요. 이 존재하지 않는 프리팹만 1,0,0,0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월드에 나와 있는 내가 방금 만든 요놈을 1,0,0,0으로 하고 싶은데 요놈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만든 놈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스탄시에이트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렇게 형식이 나오는데 리턴 타입이 게임 오브젝트예요. 리턴 타입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거는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스탄시에이트 피그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만든 놈이 지금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피그가 아니라 인스탄시에이티드 피그를 넣고 얘를 한 4,0,0,0으로 할게요. 나 왜 사라졌어? 이러면은 요놈은 이 프리팹은 1,0,0,0인데 반에 얘는 4,0,0,0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인스탄시에이트에서 인스탄시에이트 한 게임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